안녕하세요. 생활과학 교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봄 노란 먼지, 넌 뭐야? 라는 프로그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 무엇을 배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림과 제목에 많은 힌트를 넣어 놓았어요. 꽃그림과 봄, 그리고 노란색 먼지. 여러분이 상상해 본 것이 맞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철에 흩날리는 노란색 먼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노란 먼지가 어디서 발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5월 초에 강릉에서 찍힌 사진으로 봄철에 해당된답니다. 나무들이 많은 숲이나 산에서 엄청난 양의 노란색 먼지가 흩날리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뿜어져 나온 노란 먼지들은 창문, 도로, 자동차 등을 가득 덮어 때로는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코가 예민하거나 숨을 쉬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노란 먼지 때문에 막 몸이 가렵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하는 콧물이 나고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노란 먼지가 봄철에 얼마나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오는지 영상을 통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로 노란색 먼지가 자욱한 것이 보이시나요? 거센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 노란 먼지들의 정체는 바로 꽃가루입니다. 사시사철 푸른색을 띠는 소나무가 꽃가루 바지를 위해 노란색의 꽃가루를 바람을 타고 옮기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꽃가루를 풍기게 되는지 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기관입니다. 즉, 자손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꽃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꽃받침, 꽃잎,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갖춘 꽃과 안 갖춘 꽃으로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꽃받침은 꽃잎을 받쳐 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의 윗면에 붙어있는 초록색 이파리가 딸기꽃의 꽃받침이었답니다. 꽃잎은 꽃을 이루고 있는 잎의 조각들이에요. 꽃잎의 색에 따라 동물을 유인해서 번식을 돕기도 한답니다.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와 씨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식을 위한 씨앗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수술은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방과 수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식을 위한 꽃가루를 만드는 장소랍니다. 그럼 꽃이 자손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의 방에서 만들어낸 꽃가루가 암술의 머리에 부착되는 현상을 꽃가루 바지 또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암술 머리에는 우툴투툴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끈적한 성분을 갖고 있어서 꽃가루가 훨씬 부착되기 쉽도록 한답니다. 암술 머리에 수술로부터 나온 꽃가루가 닿게 되면 암술 머리에 부착된 꽃가루가 암술대를 통해 씨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씨방에는 밑씨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밑씨가 분열하게 되어 씨앗이 되게 된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부착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꽃가루를 운반하는 운반체에 따라 꽃의 분류를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방식에 따른 꽃의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매화는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암술로 옮겨지는 방식의 꽃입니다. 첫 화면에서 봤던 노란색 먼지가 가득했던 사진들과 영상 기억나시나요?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화가루가 바람을 타고 암술머리로 이동하여 자손을 번식하게 된답니다. 소나무 외에도 옥수수나 우리가 주로 먹는 밥인 쌀을 가진 벼도 풍매화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충매화입니다. 충매화는 꽃가루가 벌, 나비 등의 곤충에 의해 암술로 옮겨지는 방식의 꽃입니다. 벌과 나비가 꽃의 향기나 꿀에 이끌려 날아왔을 때 몸통에 꽃가루가 묻게 됩니다. 다른 꽃에 곤충이 이동하면서 몸에 묻은 꽃가루가 암술에 묻게 된답니다. 충매화의 예시로는 코스모스, 매실나무, 사과나무 등이 있어요. 충매화에 해당되는 꽃들은 달콤한 꿀을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꽃에서 달달한 향기가 주로 나게 된답니다. 조매화는 새에 의해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지는 방식을 가진 꽃입니다. 새들이 꿀을 섭취하거나 꽃잎의 색에 이끌려 꽃에 날아오게 됩니다. 충매화와 마찬가지로 새의 몸에 꽃가루가 묻어 옮겨지게 된답니다. 참고로 새들은 붉은색을 잘 알아본다고 해요. 붉은색을 갖는 동백꽃이 조매화에 해당된답니다. 조매화에 해당되는 꽃들은 대부분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매화는 꽃가루가 물에 의해 암술로 옮겨지게 되는 꽃의 종류입니다. 수매화의 암술은 물의 표면이나 물 속에 위치하고 있어 물을 따라 꽃가루가 흘러오면 암술 머리에 묻게 된답니다. 꽃가루의 운반체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매화의 예시로는 검정말, 물수세미, 연꽃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꽃이어도 종류가 다르면 다른 방식의 꽃가루 바지가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연꽃 그리고 가시연꽃, 이 둘은 같은 연꽃이지만 다른 종의 연꽃이랍니다. 이런 종류의 차이에 따라 다른 방식의 꽃가루 바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꽃의 구조 도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꽃을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봄 노란 먼지, 넌 뭐야? 만들기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트에는 뜯어보는 꽃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름이 다를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도안을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주세요. 도안을 다 뜯었다면 여기 있는 책은 반으로 한 번씩 접었다 펴주시고요. 다른 모양의 도안도 마찬가지로 접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씩 다 접어주세요. 접는 선에 맞춰 다 접어주었다면 여기 있는 이 도안에 빗금 쳐진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한 도안에 이 보슬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신 후 이 보슬이라고 적힌 부분에는 이런 원형 벨크로가 있는데 만져보시면 하나는 까끌까끌하고 하나는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한 부분에 보슬이를 붙여주시면 돼요. 스티커 형식이니까 떼서 여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벨크로를 붙인 다음 여기 끝에가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도안에 튀어나와 있는 곳 이 하얀색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양면 테이프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이 도안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네, 점점 꽃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붙이실 때 유의할 점은 여기는 다 하얀 색깔 부분에 붙였는데 이렇게 이어 붙이시려면 빨간색 부분에 그냥 붙이시는 게 더 예뻐요.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양면 테이프 붙이시고 이어 붙여주세요. 다음 도안도 방금 전과 동일하게 구멍에 맞춰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잎 모양을 다 만들었다면 다음 이 노란색 도안에 오른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신 후 이어 붙여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빈자리에 넣어주고 여기 보이시는 구멍에 이 긴 종이 도안을 바깥으로 빼주세요. 암술 모양의 도안을 접는 표지선에 맞춰 접어주신 후 다음 수술 모양 도안도 동일하게 접는 선에 맞춰서 꾹꾹 접어주세요. 이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동일하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신 후 스티커 제거하시고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랫면에 보면 까슬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거든요. 원형 벨크로에서 까슬까슬한 부분이 이 까슬이를 말하는 건데 이 벨크로 스티커를 떼서 아랫면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카드 도안을 보겠습니다. 카드 도안 표시된 곳 전체에 보슬이라고 적힌 부분에 보슬이 벨크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카드 도안의 안쪽에 다 붙이셨으면 겉에도 붙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 까스리 벨크로까지 붙여주세요. 꽃잎과 꽃받친 도안 뒷면에 원형 벨크로 까스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까스리를 붙일 때 도안의 아래쪽 부분에 붙여주세요. 다 만든 도안들을 카드 도안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도안 가운데에 암술 도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딱 들어맞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었으면 여기 있는 가운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이신 후 다 만들었던 꽃 도안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양 끝으로 가게 한 다음 이 가운데 구멍을 통해 암술 수술 도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통과시키셨다면 여기 노란 색깔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신 후 여기 빗금이 쳐져 있는 카드 도안에 붙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되었습니다. 아까 꽃잎과 꽃받침에 벨크로를 붙여놨었는데 여기 위치에 보면 벨크로가 두 군데가 붙어 있어요.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은 꽃받침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꽃잎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만든 카드 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진 뒤 여러 과정을 거쳐 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도안인데요. 현재 이 꽃 도안은 암술과 수술이 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오늘 배운 꽃가루 바지를 통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가게 되어서 씨앗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꽃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카드 도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각 정리하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통해 꽃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소나무 숲이 흔들릴 때 뿜어져 나오는 노란색 먼지는 무엇이고 왜 뿜어낼까요? 그림 소나무 꽃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노란색 먼지는 수꽃의 수술에서 나온 꽃가루이며 꽃가루 바지를 위해 바람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소나무의 수술에서 화분낭은 화분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화분은 꽃가루를 말합니다.
화분낭에서 나온 꽃가루가 암꽃의 암수를 만나 여러 가지 분화 과정을 거쳐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솔방울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워본 것을 전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꽃의 구조를 배워보았을 때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를 암술로 옮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꽃가루 바지라고 합니다. 혹 다른 곳에서 수분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수분과 꽃가루 바지는 같은 의미를 가진답니다. 셋째, 꽃가루를 옮겨주는 운반체에 따라 땡땡땡땡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답은 꽃가루를 바람을 운반체로 사용해서 바람이 옮겨주는 풍매와 곤충을 운반체로 사용해서 곤충이 옮겨주는 충매화, 새를 운반체로 사용해서 새가 옮겨주는 조매화, 물을 운반체로 사용해서 물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수매화가 있습니다. 오늘 꽃의 구조와 꽃가루 바지, 그리고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방법에 따른 꽃의 종류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환경들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느껴지고 우리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했던 노란색 먼지는 꽃이 자손을 낳기 위해 꽃가루를 열심히 뿌리던 행위였습니다. 오늘 봄 노란 먼지 넌 뭐야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는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들이 게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꼴, 영상, 그림, 기타 픽토그램들의 출처입니다. 글꼴은 공공누리에서 가져오었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 그림은 각각 지인들이 그려주셨고, 사용된 픽토그램 이미지들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각종 들어있는 사진은 공공누리에서 저작권 자유 이용이 가능해서 출처를 밝혔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사진 찍었던 것은 지인이 찍은 파일을 직접 사용해도 된다고 저에게 전송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